마코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슬럼가.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슬럼가에서의 삶을 목격해 본 적이 있나요? 검은색 파울 스멜링 물이 썩은 냄새와 섞여 있고, 주민들은 항상 폭력으로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려 준비된 이곳은 바로 나이지리아의 마코코입니다. 마코코는 놀라운 조건을 가진 슬럼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그 삶의 모습은 끝없는 전투와 같아서 탐험하는 누구든지 충격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마코코는 라고스 해안에 위치한 비공식적인 공동체로 19세기 초에 설립된 이래로 다양한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마코코는 토고와 베냉에서 온 어부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세기를 거쳐 이 공동체는 문화, 정치 및 환경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마코코의 인구는 수십만 명에 달하며 추정으로는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주민들은 오염된 검은 물 위에 지어진 목조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물고기들이 서식하지 않는 이 물은 악취가 나고 두꺼운 흰 진흙층이 집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물 위에 지어진 집들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부유하는 드럼통에 깊숙이 박힌 나무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연결하는 수로를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배는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어업과 거래의 중심 역할도 합니다. 마코코의 여성들은 종종 배를 타고 음식을 팔고 물을 팔며 집안 용품을 거래합니다. 마코코의 환경 악화는 전력 공급과 쓰레기 처리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과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마코코 주민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를 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코코에서 많은 아이들이 집 아래 오염된 물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어업과 목재 작업에서 얻는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악취, 나는 물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환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슬럼가의 가혹하고 어려운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코코 주민들은 자녀를 많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최대 14명의 자녀들이 작은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며, 집은 이 지저분한 물 위에 불과 몇 평 크기로 좁혀져 있습니다. 마코코의 과밀한 예로는 약 15가구가 공유하는 공용 화장실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폐수와 쓰레기, 플라스틱 봉투가 강에 그대로 버려지고, 주민들은 여전히 이 오염된 물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한 물은 사치입니다. 고급 와인보다 더 값진 깨끗한 음용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자로부터 우물을 파서 채취한 물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마코코 슬럼가를 없애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많은 부유식 주택과 불법 구조물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정부는 건강과 환경 위생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의도가 이 지역을 부동산 개발을 위해 매각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라고스 행정부는 총 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모든 강변 슬럼가를 철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몇 달 후 3만 명의 사람들이 레키에 위치한 어촌 슬럼인 오토도 지밤에서 집을 잃었습니다. 마코코 역시 완전히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슬럼가로 알려진 마코코는 또한 100명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 설계된 부유식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마코코 부유식 학교는 많은 웹사이트에서 세계에서 독특한 학교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가들은 플라스틱 드럼통으로 지어진 부유식 학교를 고안했으며, 이 학교는 날씨가 험난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코코가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 그곳 아이들에게 미소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슬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흥미롭고 궁금한 곳인가요? 댓글을 남겨 질문하고 이 비디오의 시청자들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코마 부족은 여성들이 옷 대신 나무잎을 입는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원시적이고 나체에 미개하다. 이러한 단어들은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족 중 하나인 코마 부족의 독특한 전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부족의 여성들은 옷 대신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고 생활합니다. 코마 부족은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의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나무잎 의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속 선녀와 나무꾼을 떠올리게 하죠. 세계 여러 민족 집단을 연구하는 기관인 라스트 플레이시스
Last Places에 따르면 코마 부족은 한때 소몰이를 했었고 지금은 주로 밀, 옥수수, 땅콩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 농촌 풍경과도 비슷하네요.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축 우리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처럼 강인한 모습입니다. 코마 부족을 탐험하는 여행 상품이 있는데 약 10일 동안 진행되며 코마, 바로로, 풀라니, 바카, 피그미 부족과 같은 유명한 부족들을 방문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처럼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 투어 비용은 1인당 약 5,000달러입니다. 관광객들은 코마 마을에서 캠핑을 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코마 부족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여성들이 나무십 의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거의 나체로 생활합니다. 코마 여성들은 종종 나이지리아 동전이나 가죽 부적으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장신구처럼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허리에 빨간색, 파란색 또는 흰색 리본을 착용하지만 여전히 나무십 의상을 고수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성년식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또한 백단향과 타마린드 오일을 섞어 몸에 바르고 기름과 점토를 사용하여 독특한 따은 머리 모양을 만듭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전통 화장품 같네요. 코마족 여성들은 벨트로 나무잎을 고정하고 남성들은 가죽이나 굵은 면 바지를 입습니다. 그들은 평원에 있는 작은 시장을 방문하여 소금, 농기구, 전자제품, 플라스틱 제품을 사고 팔거나 농산물을 거래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5일장처럼 활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칸 리더십 매거진에 따르면 코마 여성들은 신의 저주를 두려워하여 옷 입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옷을 입으면 신이 주신 보호와 행운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신앙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처럼 말이죠. 어떤 시장에서는 옷을 입어야 할 경우 종이로 몸을 감싸고 집에 돌아오면 자연과 조상의 전통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벗습니다. 이 전통은 전 세계 관광객과 연구원들의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마 여성들은 현대화된 세계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전통적 가치가 사라져가는 곳에서 코마 부족의 고집스러움과 강한 믿음은 문화와 신앙의 회복력에 대한 놀라운 사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부족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대 전통에 충실한 몇 안 되는 부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계화가 이 부족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코마 부족의 땅을 탐험할 기회가 있다면 가보시겠습니까? 나이지리아 여성들에게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나이지리아의 성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고 구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성적인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종종 금기시되며 특히 여성들에게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며 많은 가족과 공동체는 이를 완전히 피합니다. 문화적, 종교적 가치는 나이지리아 사회의 행동과 개인적 신념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여성들은 사생활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엄격한 기준에 직면합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손하거나 심지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신체 자율권, 생식 건강과 같은 주제는 공개 담론에서 종종 제한되어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성에 대한 침묵과 정보 부족은 감염, 생식 건강 문제,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NGO와 옹호단체들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적, 사회적 규범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더딥니다. 이 매혹적인 나라를 방문할 때 이러한 문화적 금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쌍둥이 수도로 알려진 도시.
자연 쌍둥이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곳은 서남부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이그보 오라라는 도시입니다.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 사이에 서 있으면 놀랍도록 닮은 얼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드문 현상이 아니며 이그보 올에서는 특히 흔합니다. 쌍둥이 출생률은 나이지리아 서남부의 요르바족 공동체에서 두드러집니다. 1970년대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1000명당 50쌍의 쌍둥이가 태어났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출생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서남부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출생률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이그보라는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인 라고스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으며 다테아 출생률로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그보 오라의 높은 쌍둥이 출생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지역 여성들의 식단이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에서는 식단이 쌍둥이 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흔히 여깁니다. 특히 오크라를 자주 섭취하는 여성들이 이 현상을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얌과 카사바 가루로 만든 음식인 아말라를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얌은 여성의 난자 분열을 촉진하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의 생성을 자극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라고스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러한 견해에 회의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얌을 먹어도 비슷한 쌍둥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로서는 식단이 주요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쌍둥이 출생률이 높은 이유는 유전적 요인일 수 있으며 지역 사회 내 수년간의 혼인이 독특한 유전자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보 올에서 오크라를 판매하는 여성들은 오크라 섭취가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오크라 스튜는 즉시 먹어야 하고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흥미로운 지역의 한 여성은 이러한 식단의 효과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오크라를 많이 먹었고 8쌍의 쌍둥이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쌍둥이 수도라는 타이틀을 기념하기 위해 이그보 오라 주민들은 매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축제는 전 세계에서 수백 쌍의 쌍둥이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쌍둥이, 심지어 갓난아기들까지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에 참여합니다. 올해 초 10월에 열린 축제에는 1000쌍 이상의 쌍둥이와 프랑스 같은 먼 나라의 참가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세계 최대 영화 산업 중 하나의 고향. 할리우드 바로 뒤에서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인 놀리우드는 세계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놀리우드는 끝없는 창의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제작국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놀리우드는 매년 약 2,500에서 3,000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이는 업계의 활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반영하는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놀리우드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지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예술작품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봉한 라이언 하트는 진네비브 에너지 감독이 연출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큰 사랑을 받고 넷플릭스에 판매되어 세계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2016년 웨딩 파티 같은 유머러스한 영화에서 2013년 노란 태양의 절반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놀리우드는 나이지리아의 독특한 배경과 전통을 통합하며 세계적인 주제를 탐구합니다. 놀리우드의 급속한 성장은 아프리카 관객과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놀리우드 영화는 서구 국가에서도 점점 인기를 끌며 오락 선택을 풍부하게 하고 나이지리아의 삶과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쿤레 아폴라얀의 2009년 작품 더 피겨리는 토론토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으며 국제 영화 산업에 대한 놀리우드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놀리우드의 매력은 단순히 방대한 영화 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콘텐츠, 품질, 혁신에서도 나옵니다. 나이지리아 영화 제작자들은 스토리텔링 기법, 시각적 스타일, 영화 장르를 끊임없이 실험하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나이지리아의 세계 영화 산업에서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 엔터테인먼트 풍경을 형성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나이지리아 문화의 힘을 보여줍니다. 놀리우드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구에 미친 나라. 많은 사람들은 나이지리아가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이 나라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축구의 열정으로 유명합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아름다운 경기에 대한 열정은 국가대표팀의 놀라운 성과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국가대표팀인 슈퍼 이글스는 FIFA U17 월드컵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며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챔피언십을 차지한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청소년 수준의 성공 외에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여성 국가대표팀인 슈퍼 팔콘이 여러 차례 아프리카 여성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하며 대륙 최고의 팀으로 자리 잡은 것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의 우승은 나이지리아 축구의 영광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으며 올림픽팀은 경쟁자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슈퍼 이글스는 국제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슈퍼 이글스는 이 권위 있는 대회를 3차례 우승하며 아프리카 최고의 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축구는 경기장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수백만 명의 팬을 끌어들여 중요한 사회적 행사이자 국가의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축구 스타인 은왕코 카누, JJ 오코차, 아시사엣 오슈알라 같은 선수들은 그들의 재능으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글로벌 축구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국제적인 성과를 넘어 나이지리아의 축구는 국내 리그인 나이지리아 프리미어 리그의 성장도 지켜봤습니다. 나이지리아 프리미어 리그는 뛰어난 축구 인재들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었으며 유소년 축구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개선, 축구 아카데미 개발이 나이지리아 축구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고향. 세계의 위대한 종교 건축물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고대 교회나 아시아의 웅장한 사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위너스 채플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오군주 오테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 없던 규모와 웅장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위너스 채플은 1999년에 개교하였으며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종교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크기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모든 기준을 초과합니다. 채플은 광범위한 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독특한 아치형 구조로 신성하고 엄숙한 공간을 창출합니다. 위너스 채플의 설계는 단순히 공간 확장을 넘어서 예배자들에게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좌석 배치는 모든 사람이 강단과 무대를 잘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음향과 조명 시스템은 각 예배를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경험으로 만듭니다. 개인 기도실과 접견 공간 등 추가적인 편의 시설은 아늑하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위너스 채플은 나이지리아의 빠른 인프라 및 건축 발전을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이 건축물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신앙과 공동체의 결속이 놀라운 종교적 및 도시 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너스 채플의 자선 및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이 건축물은 많은 지역 사회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나이지리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거대한 건축적 성취를 목격하며 신앙의 힘과 나이지리아 공동체의 끊임없는 열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라는 매혹적인 나라를 탐험할 기회가 있다면 이 놀라운 목적지를 놓치지 마세요. 아프리카 최대 경제를 자랑하는 나라. 강력한 경제력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를 자랑하는 나라로 예상 GDP는 약 4,773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제 발전은 풍부한 석유 자원뿐만 아니라 경제를 이끄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경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석유는 정부의 주요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추출, 가공, 수출 등과 관련된 산업들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경제력은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농업, 서비스, 기술 분야의 빠른 성장은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로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국내 소비를 자극하여 시장 내 기업과 투자들을 활성화시킵니다. 나이지리아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금리 조정과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가 경제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의 투자로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부패, 정치적 불안정, 미비한 인프라와 같은 주요 도전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성장 속도와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개혁과 중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국으로 계속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녀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흥미롭고 믿기 어려운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남녀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나이지리아의 신비로운 농촌 마을인 우방에서 나타납니다. 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여자는 금성에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고 믿는 독특한 신념이 존재합니다. 이 신념은 단지 지역의 민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다르며 이는 매우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언어의 차별화는 우방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정확한 언어 차이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시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의미하는 단어는 남성은 NKI, 여성은 에이리가입니다. 나무는 남성은 키치, 여성은 오쾨그로 발음됩니다. 이 단어들은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법도 다르지만 두 성별은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녀 모두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언어를 배우지만 10살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남성 언어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성인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남성 언어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우방으로 창조하고 그들에게 두 가지 언어를 특별한 선물로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점점 더 우세해지면서 우방의 두 언어 문화는 잊혀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문서화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그 미래는 젊은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는 자국의 고유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확실히 나이지리아에서 매우 흥미롭고 매혹적인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한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크고 활기찬 도시는 라고스이지만 이곳은 공식적인 수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의 수도는 아부자, 에이부자로 국가의 행정 중심지로서 특별히 계획되고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나이지리아에서 중요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가스는 1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경제 및 상업의 중심지이며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큰 경제 허브로 꼽힙니다.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라고스는 금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및 오락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레키레키와 빅토리아 아일랜드, 와 같은 아름다운 해변과 발라간, 컴퓨터 빌리지와 같은 번화한 시장을 자랑합니다. 또한 라고스는 아프로비트 음악 축제에서 현대 미술 전시회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주최하며 도시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줍니다. 반면 아부자는 1991년에 수도로 선정되었으며 라고스와 같은 지역적 문제에서 벗어나 더 중립적인 행정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아부자는 현대적인 도시 계획과 발전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ASO 록 대통령 청사와 국회의사당 등 웅장한 정부 건물들을 자랑합니다. 아부자는
정치 및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에서 혁신과 발전의 상징으로 넓은 녹지 공간과 현대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특징으로 합니다. 라고스와 아부자 간의 구분은 나이지리아의 발전에서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라가스는 여전히 역동적인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반면 아부자는 정치 및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 두 도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와 포르투갈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간의 관계는 광범위한 문화적 및 역사적 교류를 반영하는 오래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1472년 포르투갈 탐험가 란카로트 드 프레이타스, 란차로테 데 프레이탓과 니제르강 강둑에 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역과 탐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상업 활동과 탐험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프레이타스의 탐험 이후 포르투갈은 빠르게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전역에 무역 경로를 확립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금, 진주, 향신료와 같은 상품을 교환하며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영향은 무역을 넘어 교육, 종교, 예술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와 서구 문화 가치를 도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세운 교회, 학교 및 종교 기관들은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및 교육적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면 현지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포르투갈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은 바로 음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피리피리피리피리와 같은 전통적인 나이지리아 요리는 포르투갈에서 유래되었으며 나이지리아의 취향에 맞게 현지화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바칼라우 바차라우와 칼도 베르데, 칼도 베르데와 같은 요리도 나이지리아의 재료와 조리법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독특한 문화로 구별되는 나라 나이지리아는 이곳에 거주하는 25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 그룹 덕분에 그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로 눈에 띄는 나라입니다. 세 가지 주요 민족 그룹인 하우사, 이그보, 요르바는 각각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하우사 민족은 주로 나이지리아 북부에 거주하며 그들의 풍부한 문화 전통과 지역 내 영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우사 문화는 전통적인 악기인 실로폰과 드럼을 사용한 음악과 춤을 통해 활기차고 매혹적인 공연을 보여주며 둘발, 축제와 같은 웅장한 축제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르바 민족은 독특한 문화유산과 풍부한 문학적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요르바 문화는 이오 축제와 같은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기념되며 종교적 의식과 전통 행사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조각과 가면 등의 예술 작품에 잘 나타납니다. 특히 요르바의 의상은 우아한 로브와 화려한 색상의 실크 직물로 중요한 행사와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부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이그보 민족은 독특한 전통과 관습을 가진 풍부한 문화를 제공합니다. 이그보 민족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오군 축제는 수확과 전통 의식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그보 전통 요리인 푸푸와 에구시 수프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음식으로서 문화 융합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인 이그보 의상은 종종 화려하고 정교하게 자수 처리된 의상으로 개인적인 스타일과 문화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하우사, 요르바, 이그보 민족 외에도 나이지리아는 수백 개의 다른 민족 그룹이 각기 다른 패션, 스타일, 요리, 축제를 가지고 있어 그 문화적 다양성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특징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북부에서 열리는 아르군구 축제는 전통적인 낚시 대회를 특징으로 하며 남부의 칼라바 축제는 화려한 퍼레이드와 의상으로 유명합니다. 이 모든 축제와 문화가 결합되어 나이지리아를 탐험하기에 매혹적인 여행지로 만듭니다. 나이지리아는 그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으로 유명하며 영어 외에도 500개 이상의 토착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깊고 복잡한 언어적 지형을 만들어내며 그만큼
나이지리아의 다양성을 잘 보여줍니다. 영어는 주로 정치, 교육, 행정 활동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민족 그룹 간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토착 언어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사용되는 하우사어는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주요 언어로 지역 내 문학, 언론, 미디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르베어와 이그보어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언어로 각각의 문화적 전통과 축제, 예술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르베어는 오랜 문학 역사를 자랑하며 윌슨 소이카의 The Trials of Brother Zero와 같은 작품은 세계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그보어는 풍부한 이야기와 전설을 통해 중국 이시베의 Things Fall Apart와 같은 작품을 낳았으며 이는 나이지리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중요한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언어 외에도 나이지리아에는 각기 다른 민족들이 사용하는 많은 다른 언어와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 지역에서는 에픽과 이비비오와 같은 언어가 널리 사용되며 각 언어는 고유한 의식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진 영어는 공식적인 토착 언어는 아니지만 사회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연의 부와 평화를 상징하는 국기. 나이지리아 국기는 단순한 3색의 천조각이 아니라 자연의 부와 평화를 상징하는 역동적인 기호입니다. 1959년 미술학생인 마이클 타이워 아킨쿤미가 디자인한 나이지리아 국기는 국가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정신과 염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기는 3개의 줄로 나뉘며 양쪽에는 녹색 줄, 가운데에는 흰색 줄이 있습니다. 녹색 색상은 나라의 풍요를 나타내며 비옥한 농지에서부터 광대한 열대 우림까지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반영합니다. 또한 녹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며 토지와 자연 환경과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 자연 환경은 경제와 사람들의 삶을 위한 귀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가운데의 흰색 줄은 평화와 단합을 상징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내적 갈등부터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국가로서의 건설까지 격동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흰색 줄은 평화와 합의를 이루려는 공동의 목표를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줄은 서로 다른 민족들 간의 조화를 상징하며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결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국기 디자인은 단순함과 우아함을 담고 있어 나이지리아가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녹색과 흰색의 조화는 단지 아름다운 디자인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향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14가지 매혹적인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슬럼가를 가진 이 나라의 사람들과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